안녕하십니까. 다시 또 동영상 강의 3강입니다. 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원래 이제 여러분들이 서점에서 교재를 다 구입한 상태에서 수업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건데, 책이 여러분들이 없으니까 아직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 수업 자료를 보시면서 수업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 우리 교과서 1강 내용입니다. 1강이 동사의 시제에 관한 내용인데 그 내용을 제가 그 중요한 문제들만 먼저 이게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동사는 이제 오늘 공부하게 될 내용은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동사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명사, 형용사, 부사, 위치, 그런 걸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뭘 하게 될 거냐면, 동사인 거는 맞는데, 자, 우리가 이제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문제가 이제 예를 들면, 요런 이제 문제가 나온다고 쳐보세요. 어떤 문제냐면, 자, 요런 이제 말이 이제 문장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밑줄이 쳐졌습니다. 밑줄이 쳐지고, 그 다음에, employees to submit their report.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뒤에 자, 요런 식의 이제 문장이 나왔다 치면, 그러니까 미스터 리라는 사람이 the head of the personnel department입니다. 인사과 과장인데, 인사과 부장인데, 땡땡한 거예요. 뭐, 직원들한테 그들의 보고서를 제출하라라고 지난주에 땡땡한 겁니다. 자, 요런 식의 이제 문장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맨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요 자리에 들어가야 될 단어가, 동사가 들어가는 게 맞는지, 동사 아닌 게 들어가는 게 맞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1단계입니다. 이게 1단계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근데 만약에 이제 확인해 보니까, 지금 문장의 동사를 찾아보니까 동사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 to submit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동사가 아닙니다. to 부정사는 동사 아니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동사가 아닌 거니까 동사가 안 나왔어. 이 자리에 동사가 들어가야겠구나. 판단이 된 거예요. 이거 동사가 와야 돼. 근데 보기 A, B, C, D를 봤는데 동사가 한 개가 있는 게 아니고 동사가 분명히 2개 아니면 3개의 동사가 나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럴 때 동사가 여러 개가 나온 겁니다. 여러 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 거는 뭘 하셔야 되냐면, 동사가 여러 개가 나와서 2개나 3개가 나왔으니까 동사의 정확한 모양새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동사의 형태를 고르는 문제예요. 동사의 형태를 고를 때 봐야 될 게 3가지를 봅니다. 단수하고 복수가 제대로 짝을 맞추고 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능동태, 수동태가 제대로 짝을 맞추고 있는지 를 봐야 되고, 마지막에 보는 게 시제란 말이에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요 딱 3가지만 보시면 돼요. 동사의 정확한 형태를 고르는 것과 관련된 문제는 요 3가지 문법밖에 없어요. 이것만 여러분들은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문제는 하필이면 시제부터 이제 다룰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교재에서는 시제부터 다룰 거니까 요거부터 일단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 요 단계를 다 이제 넘어갔다 쳐 동사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단복수도 다 정리하고 능동수동까지 정리했는데 마지막에 남은 게 시제만 이제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상황이다라는 전제하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풀어나가는 건데, 자, 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 자리가 encourage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was encouraged 라는 단어하고 encouraged가 나온 거예요. 자, 여기 나왔습니다. 자, 보기 3가지가 나왔는데 3가지가 다 동사예요. 자, 요거는 약간 애매모호하긴 합니다. 과거형 동사일 수도 있고 PP일 수도 있는데 바로 뒤에 명사가 따라 붙었으니까 이거 과거형 동사로 잡아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시제의 동사, 이것도 동사, 다 동사란 말이에요. 동사인데 요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건데
일단 주어가 Mr. Lee라는 단수입니다. 한 명이에요. 한 명이고 3인칭 단수니까 encourage가 되는 게 맞겠죠. 이거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Mr. Lee라는 이 인사 과장은 직원들한테 자기가 부추긴 거라면 격려를 한 거지 격려를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동태 이건 was 플러스 pp는 수동태니까 이것도 답이 아니에요. 그럼 남아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이게 답입니다. 자, 답인데 근데 이제 굳이 시제까지 따진다면 어떻게 보는 거냐면 시제 문제는 항상 문장 속에 이렇게 이런 단어들이 나올 거예요. 이걸 텐스 마크라고 하는 건데 시제를 묻는 문제는 항상 문장 속에 텐스 마크라고 알려져 있는 시제 암시어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답을 고르시면 돼요. 지난주 월요일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난주 월요일에 나왔으니까 당연히 시제는 과거형이겠죠. 그래서 과거 시제인 C번에 있는 encourage가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나갈 건데, 자, 요런 이제 과정들을 동사의 시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외워두셔야 될 거는 이제 수업 자료에 보시면, 각각의 동사의 시제는 그 문제마다 그 시제를 암시해주는 단어들이 나왔는데 텐스 마크가 나오는데 자 2번입니다. 그 수업 자료 5쪽에 있는 2번 내용을 보시면 돼요. 2번 내용에 보시면 그 텐스 마크를 정리를 쫙 해서 정리를 해놨단 말이에요. 요걸 보시면서 이런 단어가 나와 있으면 답은 요게 되는 거고 이 단어가 나와 있으면 답이 뭐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토익에 나오는 시제 문제의 특징이긴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아주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요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전에는 요걸 이제 공부하셨단 말이에요. 자, 요렇게 딱 박스를 묶어가지고 자, 전치사 for 나오고 뒤에 3 years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이전에 공부하실 때는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3년 동안입니다. 이게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동안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으면 무조건 현재 완료를 써야 돼 라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데 자, 지금 토익 문제는 약간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직도 요건 나옵니다. 요게 나와 있으면 현재 완료를 답을 하시고 돼요. have 플러스 pp를 답을 하시는데 지금 나오는 문제는 가끔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냥 3년이 아니고 the last 3 years가 나올 거예요. past를 써도 되죠. 그러면 지난 3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난 3년 동안이라는 말을 쓸 때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거는 for만 가능해요. 절대 다른 거 쓰시면 안 됩니다. for 3 years만 가능한데 요 경우에는 당연히 for도 되고 for the last 3 years도 되고 over가 들어가도 괜찮아요. in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쉽게 말해서 for the last 3 years가 나오면 지난 3년 동안이고 over the last 3 years가 나와도 지난 3년 동안이에요. in the last 3 years가 나와도 지난 3년 동안입니다. 다 뜻이 똑같습니다. 어떤 단어가 들어가든 요거는 무조건 시대가 현재 완료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요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법부터 굉장히 이제 많이 최근에 출제가 되는 거고 또 하나가 특이한 문법이 뭐가 있냐면 요것도 특이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요걸 하셔야 됩니다. 자, 시간, 조건, 부사절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뭐가 금지가 되냐면 will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will을 쓰면 안 돼요. 미래형 조동사 will은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현재 시제를 씁니다. 자,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의 동사를 쓰는데도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미래에 앞으로 뭐뭐 하게 될 것이다 라든지 아니면 미래의 일로 하여튼 번역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요거를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1교시 때 배운 겁니다. 1교시 때 뭘 배웠냐면 부사라고 하는 거는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문장 맨 앞에 나오거나 아니면 문장이 이미 앞에 먼저 주절을 먼저 쓰고 뒤에 나오거나 문장 앞이나 문장 뒤에 나오는 게 부사입니다. 이게 부사입니다. 요거 두 개가 문장보다 앞에 나올 때는 컴마가 들어갑니다. 근데 문장보다 뒤로 갈 때는 컴마가 없단 말이에요. 어쨌거나 요걸 부사라고 해요. 근데 부사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접속사하고 주어 동사가 들어가면 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위치가 부사절에 왔다 해서 부사절. 여기도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들어갔는데 위치가 부사절이니까 부사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뭘 또 하셔야 되냐면 하필이면 여기에 들어가는
여기에 들어가는 접속사가, 자, 여기에 들어가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가 대표적인 것만 얘기를 할게요. 뭐뭐 할 때 when이 들어간 거야. 이걸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어가 동사 할 때. 그 다음에 만약입니다. 만약 주어가 동사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걸 조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간 조건 부사절이라고 하는 거는 위치를 먼저 보세요. 부사 자리에 들어가야 돼. 근데 형태가 접속사 주어 동사예요. 그러면 부사절이에요. 근데 하필 이 앞에 있는 접속사가 when이나 if와 관련된 단어가 들어갔어. 그러면 시간이나 조건 부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이제 토익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원스가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건데 이 once라는 단어가 접속사로 쓰이면 일단 뭐뭐 하고 나면이에요. 일단 뭐뭐 하고 나면이라는 이 단어가 나왔을 때는 아, 요쪽 문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 자리에는 절대 뭘 쓰면 안 돼.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미래형 시제 will을 못 쓰고 현재 시제를 쓰는데도 우리말로 번역할 때 미래로 번역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요 문장에 대한 예가 어떤 게 이해가 되냐면 분명히 tomorrow가 나왔어요. tomorrow가 나왔으면 당연히 미래 시점이란 말이에요. 만약 내일 날씨가 좋다면 이게 날씨가 좋다는 뜻이에요. 이게 자, 내일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미래형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하필이면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문장보다 앞에 나왔으니까 부사절인데 조건 표시 부사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will be가 들어가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요거하고 연결되는 건 will be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조동사 will을 못 쓰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쓰지 말라는 얘기야. 쓰면 안 돼. 반드시 현재 시제인 요 is를 쓰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야만이 문장이 성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제 if it is fine tomorrow라는 말을 쓰는 거고 뒤에 주절은 다시 정상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뭐뭐 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자, 요 문법도 시험에서 많이 언급하게 될 아주 중요한 문법이니까 놓치지 말고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요 정도까지만 얘기를 합시다. 자, 요까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기본 문법을 외워두시면 되는 거고, 자, 수업 자료 6쪽입니다. 자, 6쪽으로 넘기시면 practice test가 나옵니다. 자,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게 다뤘던 겁니다. 각 문장마다 텐스 마크가 나올 때 시제를 뭘로 한다. 그 다음에 시간 조건 부사들일 때는 이게 좀 조심을 하자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현재 완료 문장에서도 이게 for나 of나 in 같은 게 들어가서 the last나 the past가 들어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 요 정도 문법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는 건데, 자, 일단 6쪽입니다. 6쪽에 자, practice test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자,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앞에서 배웠던 기본적인 문법 사항들이 문제를 풀어나갈 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문제가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 잘 보세요. If the city council입니다. 자, 1번이 만약에 요건 시의회죠. City Council은 시의회입니다. 자, 창원시 의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가로 us to hold a festival in the park입니다. 자, 이게 가로가 비워졌는데 우리로 하여금 to hold라고 하는 거는 개최하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개최하다는 의미로 쓴 거고, 자, 뭐를 개최하는 거냐면 a festival, 축제죠. 주차장에서 축제를 열어라 라고 이제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부사절이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부터입니다. 접속사 if부터 시작해서 주어, 여기 동사 들어가야 돼요. 동사 들어가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가 되고 컴마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부사절이겠구나라고 생각하란 말이에요. 위치가 부사절이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절이 Mr. Kim will immediately start입니다. Mr. Kim이라는 사람은 will, 미래시에 나왔네요. 그죠? immediately는 부사입니다. 즉시 시작할 것이다. 자, 요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게 미래 시대를 쓴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요 will이라는 단어하고 start라는 요 단어를 보면서 시대가 미래 시점이구나 하는 걸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시간 조건 부사절입니다. 부사절 안에 들어가 있는 동사의 형태를 고르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자,
allows, will allow, allowing, to allow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동사 아닌 거 두 개는 빼세요. 자, C번에 있는 allowing, 요거는 ing가 들어갔으니까 동사가 아닌 거겠죠. D번에 있는 to allow도 to 부정사니까 동사 아니란 말이에요. 요거 두 개는 답에서 빼는 거예요. 동사가 아닙니다. 여기는 동사가 들어가야 돼요. 접속사 때문에, 여기 접속사란 말이에요. 접속사 때문에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요. 반드시.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거. 자, A번에 있는 allows하고 B번에 있는 will allow가 남았습니다. 자, 여기 남았는데 하필이면 이게 조건 표시 부사들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뭘 쓰면 안 돼요? 요거 안 되겠죠. will 플러스 동사 원형 요거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정답은 남아있는 A가 답인 거예요. 현재 시대입니다. allows. 현재 시대가 미래를 대신하는 그 문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말로 번역해보면 만약에 시의회가 우리로 하여금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이에요. 허용한다면 미스터 김이라는 사람이 지금 당장 시작할 것이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시의회가 허용을 했냐는 거예요. 아직 안 했단 말이야. 나중에 혹시라도 허용을 한다면 하는 미래 상황인 거예요. 근데 우리말 번역은 미래로 번역했는데 답은 미래 시대가 답이 아니고 현재 시제인 allowed가 답인 거니까 조심하셔야 될 문법이죠. 자, 이 문제가 은근히 토익에서 많이 출제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놓치지 말고 포인트를 잘 지어가셔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2번 문제를 보시면 앨런 존스라는 사람이 새로운 CFO입니다. 이건 이제 회계 담당 이사인데 그 KP뱅크라는 은행의 새로운 회계 담당 이사인 앨런 존스가 자, 중간에 큰마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2번 문제는 앨런 존스라는 사람 이름이 나왔습니다. 나오고 나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큰마하고 사이에. 이거는 이제 동격 어구라고 하는 건데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은 몰라도 됩니다. 딱 무시하시고 이게 문장의 주어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주어입니다. 앨런 존스가 뭐 했다? 카로 in finance입니다. 자, 여기 밑줄 쳐줬어요. in finance. 재정이죠, 재정. 재정 분야에서 땡땡했다가 나온 거예요. at the bank. 한 은행입니다. 한 은행에서 자, 그 다음에 들어가는 단어가 이제 일하다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워크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말로 이게 워크와 관련된 형태들이 쫙 나왔습니다. B번에는 워킹이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C번에, to work이 나오고, D번에 has worked가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말 의미 자체가 이렇게 됩니다. 앨런 존스라는 사람은, 한 은행에서 금융 분야에서입니다. 재정 금융 분야에서 일한다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여기 동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동사가 지금 없단 말이에요.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일단 B번하고 D번은 빼고 시작합니다. ing가 들어가거나 to 부정사는 동사 아닙니다. 자, 이거 빼고 시작하면 남아있는 게 work냐 아니면 has worked냐 두 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보기 A번에 보시면 이 work라는 단어가 동사는 맞는데 일하다가 맞는데 앨런 존스가 사람이 한 명이란 말이에요. 삼행시 단수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게 현재 시제의 동사를 쓰고 싶으면 이게 s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works가 되는 거지 work만 쓰면 틀린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답이 아닌 거예요. 자, 뺐으면 남아있는 게 이거밖에 안 남았네요. 아, 이게 답이야.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시제 문제니까 시제와 관련해서 보자면 더 뒤쪽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for more than 몇 년간에 20년. 자, 20 years가 나왔어요. 자, 이거 나왔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쳐가지고 어떻게 번역하냐면 모아되는 숫자 앞에 모아되는 같이 붙어져 있으면 뭐 이상이에요. 그럼 20년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20년 이상 이게 동안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20년 이상 동안 어디에서 일을 해왔었다라는 의미니까 당연히 이제 이게 텐스 마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제 유의문에 나와 있는 수업 자료에 있는 그 텐스 마크를 다 외우란 말이에요. 외운 상태에서 보자면 20년 이상 동안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시제는 무조건 현재 완료가 답이란 말이에요. 아, 그래서 보기 T가 답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has 플러스 pp니까 현재 완료가 맞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현재 완료가 답이구나 하는 걸 찍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고, 자, 그 다음에, 자, 3번을 봅시다. 자, 3번은, 3번 문제는 요거는 다음에
실제로 이제 우리 이 코로나 사태가 다 끝나고 나서 강의실에서 여러분들하고 얼굴 보고 얘기할 때 그때 다시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3번 문제는 지금은 우리가 다룰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4번 문제를 보세요. 4번 문제를 보시면 자, 우리 유인물을 이제 5쪽에 있는 유인물 5쪽에 보시면 텐스 마크 정리한 거에 현재 완료와 관련된 그 텐스 마크 코너를 보시면 3년 동안 for 3 years 그 다음에 over나 in으로 바꾸는 거 나오고 since 다음에 맨 마지막에 recently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라는 뜻인데 자, 4번 문제입니다. 문제 번호는 4번 문제를 보시면 되는 거고 자 4번 문제 시대가 할 때 recently로 시작했어요. 최근에입니다. 자, 요 단어가 나와 있으면 최근에라는 요 단어가 나와 있으면 이게 그냥 현재 완료가 답이에요. 물론 가끔은 이제 현재 완료하고 과거형을 답으로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recently가 나오면 현재 완료를 답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고정되어 있다시피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자, recently라는 단어 때문에 답은 현재 완료가 돼야 돼요. 그러면 보기 A, B, C, D 내용을 보시면 hired, has hired, will have hired, will have been hired가 다 동사는 맞다. 동사는 맞아요. 네 가지가 다 동사인데 시제 개념이 recently가 있기 때문에 답을 몰란다는 거예요. B 자리에 있는 has hired, 현재 완료. 이걸 답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나셔야 되는데 자, 어쨌거나 결론은 recently라는 이 단어 때문에 정답은 has hired가 답이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말 번역해 보시면, 최근에, 탐 컨스트럭션 리미티드라는 이 회사가, 이게 주어입니다. has hired, 현재 완료도 고용했었다는 얘기예요. 뭐를? more than 1,000 construction workers예요. 그러니까 1,000명 이상이죠. more than 있으니까 또 이상입니다. 1,000명 이상의 건설 공사 인부들을 고용했다는 얘기예요. 뭐 하기 위해서? to build a massive factory in Texas입니다. 텍사스에서 아주 거대한 공장을 하나 짓기 위해서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5번은 클레어 마이얼즈입니다. 클레어 마이얼즈라는 사람이 카로 a bike sharing company in Sydney, Australia. 자, 5번 문제를 이제 아주 재밌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5번 문제를 보시면 자, 클레어 마이얼즈라는 이제 사람 이름이 나왔어요. 자, 이 사람이 뭐 하는데 자, 뭘 했냐면 가로 다음에 a bike sharing company입니다. a bike sharing company. 자전거를 공유하는 회사를 뭐 하나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운영하거나 그렇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되는 건데 어디에서? in Sydney. 시드니에서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시제 문제를 보기에는 시제가 없어요. 텐스 마크가 안 나와 있습니다. 시제를 암시해주는 단어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풀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run, runs, to run, running이에요. 자, 당연히 동사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run 아니면 runs에서 답이 나와야 돼. 자, C에 있는 running은 답이 될 수가 없겠죠. to run도 답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동사가 아닙니다. 자, 동사 아닌 건 뺐어요. 동사가 아닌 건 빼고, 자, 동사인 것만 이제 답을 고르는데, run 아니면 runs 둘 중에 하나가 답인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시제를 암시해주는 단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는 시제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겁니다. 동사의 형태를 결정할 때는 원래 단수, 복수, 능동, 수동, 시제 세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이 문제는 동사인 거는 분명한데, 시제 개념이 하나도 성립이 되는 게 없으니까 시제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까 뭘로 가야 되냐면 요 두 단어의 차이를 잘 보세요. 동사 run이냐 동사 runs냐란 말이에요. s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게 뭐와 관련된 거냐면 주어가 3인칭 단수예요. 단수 복수를 말하는 얘기죠.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당연히 동사 뒤에는 s가 들어가야겠죠. 명사입니다. 명사는 주어 자리에 이 명사는 s가 들어가면 복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람 이름이라서 s를 들어가도 단수이긴 합니다. 자, 보통 이제 s가 들어가면 복수인데 동사는 s가 들어가면 단수예요. 거꾸로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이 여기 아니고 B번에 있는 runs가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 클레어 마이얼즈라는 사람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runs a bike sharing company입니다. 자전거 공유 회사를 호주 시드니에서 하나 운영하고 있다라는 말로 번역하는 게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예요. 걔는 이제 사람 이름인데 사람 이름에 여기 S가 들어가는 거는 어차피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관계가 없는 거니까 그냥 단수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일단 이게 만약에 이렇게 사람 이름이 아니고 여기에 들어갔다 칩시다. One of my friend.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운영하고 있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주어가 one이 주어란 말이에요. 이게 주어니까 단수구나라는 게 감이 오잖아요. 단수가 되면 뒤에 동사를 단수형하고 맞춰주는 거니까 run이 아니고 run자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요거 잡아줄 때 주어하고 동사를 헷갈리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주어하고 동사 중에서 S가 들어가는 거는 한 번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 S가 안 들어갔어. 그럼 이 자리에는 S가 들어가야 돼. 근데 만약에 이 자리가 one of가 없고 my friends가 주어라 칩시다. 이게 주어라 쳐. my friends가 주어가 되면 주어 자리에 S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답이 이게 답이 아니고 run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수 복수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S가 들어가는 거는 명사 뒤에 S가 들어가면 복수, 동사 뒤에 S가 들어가면 단수. 요거를 놓치지 말고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3교시 강의는 다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수업 자료에서 5번까지 문제를 풀었습니다. 6쪽에 있는 5번까지 문제를 푼 거고, 자, 이제 동영상 강의가 한 번 더 남았는데 4차 강의에서 6번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16번까지 있는데 시간 되는 데까지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그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이 동영상 가지고 여러분들은 학습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나왔던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놓치지 말고 매번 여러 차례 동영상 강의를 돌려보시면서 들었던 얘기를 또 듣고 반복해서 학습을 하셔야만이 문제의 어떤 그 집중력이라든지 아니면 학습의 효과를 크게 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그 마지막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